부모님들의 질의응답 중에는 여전히 아이의 이제 학습 경쟁력에 관련된 이런 얘기들이 좀 수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수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좀 더 아이 재밌게 그리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민하고 자료를 모으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긴 한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런 이제 자료나 이제 여러 가지 교보제들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활용하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교보제가 갖고 있는 도대체 숨겨져 있는 의도가 뭐냐? 어떻게 활용하라는 얘기냐? 이것을 그야말로 학습지처럼 갖다 들이밀고 해.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 채점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전 동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아니면 친밀하게 기분 좋은 어떤 인터랙션의 하나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자료나 문제나 문제 세트나 이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시하고 아이가 그야말로 이제 걸려들어서 이거 재밌네 하고 걸려들어서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을 때 적절하게 칭찬해주고 또 그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벌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기싸움으로 악화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죠. 자기 자식을 가리키는 사람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죠. 부모만큼 세상에 어떤 선생, 어떤 멘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녀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성의를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자기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얘네들의 특성이 워낙 강하고 또 상당히 예민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결국은 갈등으로 혹은 굉장히 격렬한 이제 상처를 남길 만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접근하지도 말자, 생각하지도 말자. 그건 이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원칙적인 것들을 감안해 둘 때 준비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제시했던 식구통단도 상당히 좋은 교보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식구통단, 우리는 구구단을 아이들한테 암기를 했지만 인도에서는 19 곱하기 19단을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낌이 인도도 이 동아시아 못지않게 굉장히 아이들을 괴롭히는구나 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이 초등학생 애들한테 19통단을 강제로 암기시킬 정도면 상당히 강도가 높게 몰아붙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보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상당히 강력한 힘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곱셈을 암기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 19통단이 갖고 있는 의미는 숨겨져 있는 의미는 이제 수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환법칙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소위 곱셈 정리 혹은 인수분해 공식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19통단을 나름대로 즐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칸을 메꾸면서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들을 부지불식간에 내면화 시킬 수 있다면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곱셈 정리를 공부할 적에는 이것이 은연중에 강력한 개념의 틀이 돼서 아이들을 그 단계로 끌어올리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19통단은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아이들한테 강력한 수학적인 개념을 심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소위 중학생 구구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연산을 무작정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래야 학습지로 이제 교육시키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사실은 하루에 3, 40개 이런 적어도 페이지 수로 보면 매일매일 4, 5페이지 이상 거기에 담겨지는 3, 40개, 4, 50개의
연산을 매일매일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부모가 굉장히 무섭다든지, 아니면 뭐 애가 그거 자체를 뭐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때그때 매주 찾아오는 방문 교사 선생님하고의 그런 이제 만남의 시간을 애가 즐거워한다든지, 아니면 기다린다든지, 뭐 그런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반복적으로 연산하는 것들은 사실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억지로 시키는 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을 참아내야만 뭐 수학을 잘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런 단순한 연산의 반복이 아니라 구조화된 숫자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름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나름의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눈을 띄어지게 하는 그런 교보대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소수하고 분수 사이의 연계성들을 보여주는 슈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2분의 1부터 9분의 8까지의 소수들을 테이블로 만들어서 한눈에 제시하는 슈트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분수와 소수는 사실 굉장히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는 소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수, 혹은 뭐 약수가 두 개밖에 없는 수, 그런 걸 이제 바탕 소자를 써서 소수라고 그러죠. 2, 3, 5, 7, 11, 13, 19, 그런 수들이 소수입니다. 그 소수 말고 소수점 있는 소수, 적을 소자를 써서 소수점이 달려있는 소수들하고 분수하고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숫자의 그 테이블이 갖고 있는 의미는 소수하고 분수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연산들을 익혀가는 과정에서 곱하고 나눌 적에는 분수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아주 빠르게 작은 숫자로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재미를 붙이게 되면 약분하는 재미 때문에 분수 계산을 상당히 흥미롭게 접근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유도해야 아이들이 분수 계산을 재밌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숫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은 사실 비교에 있거든요. 숫자가 갖고 있는 강력한 특성은 크고 작고를 비교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럴 적에는 작을 소자 소수점이 있는 수들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수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수로 전환하고, 이게 훈련이 돼 있으면요, 숫자를 다룰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막강해질 수 있습니다. 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세 가지의 무기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슈트를 준비해서 벽에 붙여줄 수 있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혹은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는 슈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곱수들도 테이블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곱수는 결국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된 지수법칙을 쉽게 감각적으로, 아주 말하자면 눈을 통해서, 시각적인 신호를 통해서 수가 갖고 있는 구조를 익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가 됐습니다. 그런 걸 벽에다 붙여놓고 시시때때로 그걸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질서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몇 개의 시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고등 수학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완성도가 완전히 생기기 전에라도 일부 이제 우리 센터하고 이제 왕래하시는 이제 분들한테 제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적극적인 피드백도 받아서 좀 더 완성도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